네, 안녕하세요. 저는 Synthesis of Zirconium Metal Organic Frameworks using Zirconium Cluster Modules를 발표할 전동우라고 합니다. 제가 실험하게 된 UI66은 MAP의 일종입니다. MAP는 Metal Organic Frameworks의 준말로 IUPAC에서 잠재적 공극을 포함하는 유기 리간드를 가진 금속 배위 네트워크로 정의됩니다. 높은 연결성을 가진 무기 빌딩 블록 중에서 그룹 6 금속을 기반으로 한 헥사 뉴클리어 세컨더리 빌딩 유닛은 물의 안정한 프레임워크의 합리적인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유아이어 머프는 열 및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간편한 합성법으로 인해 산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UI66 지르코늄을 기반으로 한 UI66은 그림과 같이 4면체 및 8면체 기공을 포함하는 FCC 마프입니다. 이러한 기공은 지르코늄 기반 금속 옥시하이드록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테레프탈산 링커에 의해 생성된 보이드에서 발생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UI66 유닛셀을 보여주는데 이는 하늘색의 지르코늄과 그리고 빨간색의 산소, 그리고 회색의 탄소, 그리고 하얀색의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정성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초록색과 오렌지색의 구체는 테트라이드랄 포어와 옥타이드랄 포어를 정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용매열 합성법에서 생성된 UR66은 원스텝 과정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지르코늄 클러스터 합성의 재현성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합성된 지르코늄 클러스터에 디펙트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지르코늄 클러스터를 먼저 합성한 뒤 테레프탈릭 애시드를 리간드로 사용하고 프로피온산과 DMF를 이용한 모듈러 어프로치 방법으로 UR66을 합성하여 이를 기존의 방법으로 합성한 UR66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번 실험의 목표는 UR66의 합성법을 최적화하고 이를 기존 방법으로 합성된 UR66과 PXRD, IR, NMR, TGA, 질소 흡착을 통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지르코닐 클러스터를 먼저 합성해서 제작하는 모듈러 어프로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르코닐 클로라이드 옥타하이드레이트 0.062mm몰과 프로피온산 4mm를 8mm 바이알에 넣고 120도 오븐에 하루 동안 합성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지르코늄 모노머 클러스터가 합성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0.04mm몰과 테레프탈릭 애시드 0.4mm몰 그리고 프로피온산 4mm와 DMF 4mm를 20mm 바이알에 넣어 이틀 동안 120도 오븐에 반응시키면 뭉쳐있는 크리스탈 형태의 지르코늄 UR66이 합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기존의 UR66 합성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르코닐 클로라이드 옥타하이드레이트를 0.75mm몰과 테레프탈릭 애시드 0.75mm몰을 미리몰 그리고 DMF 10mm를 20mm 바이알에 넣어 140도 오븐에 이틀 동안 합성시키면 UR66이 파우더 형태로 합성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지르코닐 클러스터 결정의 PXRD 패턴입니다. H2O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성된 모노머 클러스터는 이세타는 10도 부근에서 인텐시티 정도의 차이만 보이고 그 외에는 H2O를 첨가한 조건의 그래프와 대체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PXRD에서는 H2O 첨가 유무로 결정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생성물을 얻기 위해 3배 스케일업하여 생성된 지르코닐 클러스터는 앞의 방법들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결정이 생성되지 않았고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세타는 6.55도 부구에서 다른 PXRD 피크들이 나타났고 이는 기존에 생성된 지르코닐 클러스터 이외에 다른 배열의 물질들이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의 일관성을 위해 지르코늄 UR66 합성 시에 이러한 지르코늄 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UR66의 시뮬레이티드 패턴과 합성된
모듈러 어프로치 방법으로 합성된 UI66 패턴, 그리고 기존의 방법으로 합성된 UI66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세타는 5도에서 10도 부근에서 두 개의 주요한 피크가 동일한 위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합성된 모듈러 어프로치 방법으로 합성된 UI66과 기존의 방법으로 합성된 UI66이 동일한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R 패턴입니다. IR 패턴에서는 금속과 리간드의 결합 여부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BDC의 1710 부근 범위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의한 브로드하고 강한 피크가 관찰됩니다. 반면에 모듈러 어프로치로 합성된 UI66과 기존의 방법으로 합성된 UI66은 상대적으로 그 부근에서는 미세한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카르복실레이트에 의한 안티시메트릭 스트레칭과 시메트릭 스트레칭 밴드가 1578와 1402 부근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즉 H2BDC가 금속과 잘 반응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H2BDC에 존재하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피크가 줄어들고 카르복실레이트에 의한 시메트릭 스트레칭 밴드와 안티시메트릭 스트레칭 밴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간드 대부분이 반응해서 금속과 잘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R66의 포어 특징을 TG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탄올로 익스체인지된 모듈러 어프로치를 통해 합성된 UR66 샘플의 TGA 커브를 보면 에탄올은 100도 이전에 날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포어에 남아있는 용매는 미처 워싱되지 못한 DMF가 포어 안쪽에 남아있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서서히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나타난 기존의 방법으로 합성된 UR66은 포어 속에 DMF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MC를 뿌려서 필터 페이퍼로 건조시키고 측정하였기 때문에 DMF의 BP가 150도임에도 불구하고 100도 이하의 온도에도 증발하는 외부 용매에 의해 질량 손실이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150도 이후 온도의 질량 손실에는 이제 포어 속의 DMF가 증발하면서 질량 감소가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UR66기공 안에 존재하는 용매가 모두 제거되었는지, 그리고 H2BDC가 리간드로 작용해서 마프를 잘 형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톤 MMR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합성한 모듈러 어프로치 방법으로 합성한 UR66의 용매로는 DMF와 프로피온산이 1대1로 사용되었습니다. 생산물은 DMF로 3회 워싱한 다음 용매 제거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에탄올로 용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 필터 페이퍼에 생성물 고체를 뿌려 표면을 건조시킨 다음 프로톤 NMR 측정을 하였습니다. 프로톤 NMR 용매로는 DMSO와 DCL 혼합 용매를 사용하였고 8ppm 부근에서 텔프살릭 애시드의 벤젠 피크가 싱글렛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에서 A와 B 피크는 프로피온산 피크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워싱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UR66의 합성을 모듈러 어프로치 방법, 그리고 기존의 솔버 더멀 메서드 방법으로 진행해서 여러가지 분석 방법, IR, NMR, PXRD, TGA, 질소 흡착 등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다만 모듈러 어프로치로 합성된 UR66은 합성된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질소흡착을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추후에는 머듈러 어프로치 방법으로 형성하는 더 나은 옵티마이즈 방법을 찾아서 다량의 마프를 합성한 다음 질소흡착과 추가로 셈을 찍어서 더욱 정밀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